나의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이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다. 비전은 우리의 삶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과 같다. 사람마다 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만큼 큰 것이다.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할 비전은 자기 미래의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지침이기에 놀랄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 주문이란 자기 비전 만들기의 꿈과 목표이며 자기 삶의 압축 사명 설명서라 할 수 있다. 자기 주문은 지속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오직 일념 일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문하고 주문해야 한다. 결단코 시차가 있을지라도 자기만의 한결같은 주문 실행으로 자기 비전을 실현할 생생한 혜택을 체험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 나의 주문 실행하기 10가지는 각 13자씩 10줄로서 총 130글자로 된 내 삶을 압축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꿈의 자기 주문 설명서입니다. 신과 배우 역사, 중심 생활 일상화,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 확충, 무형 세계와의 조화와 지속 교류, 유형적 존재와의 대가족화 확대, 수평적 상생 상호 상위 생활 실행, 무한 능력 개발과 미래 가치 향상, 해외 이수와 참자유의 경험 축적, 지식과 지혜 창조 생활의 극대화, 자연 만물 세계 합일과 본래 생활, 근본과 기본 생활의 영천화 자세, 이 인생을 참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는 비결은 매사를 새맘, 새날, 새일, 새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은 행복보다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과거나 미래가 축복된 행복이 보장되었는가? 물으면 명쾌히 답하기 망설여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불행하고 잘 못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기에 불행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행복 불감증 때문인가? 자기 행복의 높낮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 때문일까? 비교함으로써 남 때문에 불행하고 자기 욕망에 맞춤으로 행복하다는 것인가? 과연 참다운 행복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까? 우리가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막연히 만족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족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가짐으로써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인생은 물론 자기와 관계되거나 인연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로 수놓는 참다운 비결을 전하려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필수적인 모범 답안은 아니다. 다만 기본안으로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면 된다. 삶을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수록 점점 창대해지는 비결이 될 강력한 지렛대나 바른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잘 닦이지 않은 흐릿한 거울이나 유리창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자기 주문 실행하기는 마치 10개의 영화에서처럼 서판에 10계명이 새겨지듯 선명해야 하며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끊임없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품은 비전을 마음판에 굳건히 새기고 인생의 큰 밑그림을 확실하게 제대로 수놓아야 한다.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나 이유가 있을 때만 한번 마지못하여 새겨보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운명과 숙명처럼 다음에 자기 주문 내용이나 염원하는 것들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기 확신에 찬 신념과 선념으로 열정, 집념, 끈기의 지속적인 담금질은 새로운 운명의 재창조에 큰 몫을 할 것이다. 사람은 무엇보다 생각 잘하기와 마음 잘 먹기를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할 것을 잘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해야 할 것을 잘 못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일생을 생각 잘하고 마음 잘 먹는 것에 투자하는 노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결정적인 키가 된다.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말한 명언에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추가하여 정리하고 싶다.
따라서 시작이 반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생각을 바꾸면 절반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현재 운명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미래의 운명은 현재의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정신력, 생각, 마음은 그 지위와 명예, 빈부격차, 출신 성분, 남녀노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었다. 부자나 권력자도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가 바늘 끝이나 송곳의 끝에 선 것처럼 항상 불안정한 입장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사람일지라도 생각을 항상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꿈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만약 감옥 안의 죄수가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자세로 쇠창살만 본다면 그는 결코 꿈과 희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쇠창살 사이 넘어 빛을 본다면 그는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먼저 스스로가 지레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코 살 길이 있기 마련이다. 꿈이 있는 한 삶 자체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주변엔 꿈을 이룰 좋고 아름다운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주변 곳곳에 널려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면 그것은 한낱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접근할 때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귀하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 다가오게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발동 없이는 조금도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자기 생각의 스위치를 오작동이 없는 전천후로 완벽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마음의 스위치를 긍정적이며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게끔 맞춰야 한다. 따라서 생각 잘하기, 마음 잘 먹기 수양을 의식적으로 자나 깨나 부단히 시행해야 한다. 지금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을 깨워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 개발에 온 정성을 집중해야 한다.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고 마음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생각과 마음을 항상 플러스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좋은 기운이나 긍정의 파동으로 생각과 마음을 넉넉히 채워야 한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됐다는 굳은 신념과 확신을 확장하고 증폭하여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결단코 되어야 하고 되면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나약한 부정의식이 팽배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지나고 나서 후회뿐인 그런 한심한 인생을 경계하며 그런 형편없는 저급한 사고나 행태는 얼씬도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전하는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의 버금가는 내용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행함으로써 자신을 레벨업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보다 천재가 낫고 미래에 더 나은 자기 창조의 새로운 주인공을 위해서 제대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나는 자기 주문 실행하기를 늦었지만 내 삶에 정립하여 30년 이상을 의식적으로 내 마음 판에 선명히 되새기면서 실행하고 있다. 신과 배우 역사, 중심 생활 일상화. 우리는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 알라, 부처 등 자신이 섬기는 절대 신을 비롯한 제1원인자, 근본이 되는 주체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기타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즉, 자신이 알든 모르든지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하는 영적인 4차원 무형세계의 협조를 받는다. 선신과 선령의 협조를 받으면 순풍에 돛단 듯 매사가 술술 잘 풀린다. 좋은 에너지, 파동의 영향을 받으면 원하는 일이 자신도 모르게 잘 된다. 사업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풀리기 마련이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우며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선신의 협조를 받는 선한 사람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할수록 편하고 좋다. 악신과 악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매사 삶의 현장이 평탄치가 않다. 마음으로는 그토록 잘 되기를 원하는데도 웬일인지 되는 일이 없고 일이 자꾸만 꼬이기만 한다. 몸도 항상 무겁거나 아프고 편치가 않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악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살짝 스쳐도 섬뜩한 기분과 찜찜한 느낌이 들 지경이다. 생각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항상 곱고 행동이 올바르며 밝고 삶이 맑으면 옥토와 같은 사람이다. 신과 배우가 좋은 방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기준이 조성되면
삶은 좋은 결과를 만든다. 창조주 하나님이나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중심이나 배후 역사를 인정하고 그런 중심 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강한 의지력과 믿음으로 매우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힘입는 든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항상 신과 배후 역사를 중심한 자기 생활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신나는 생활을 힘쓸 때 선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다. 항상 파수병, 안내자, 인도자,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비롯한 자기 나름의 중심되는 종교의 존재를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신앙적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 언제나 변함없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 확충.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생존도 번식도 작용도 역시 힘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작은 힘에서부터 크나큰 우주적인 에너지도 있다. 우주 초염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핵폭탄의 위력보다 더 강한 엄청난 우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는 유한하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덩어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순리적인 힘의 작용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운행되는 우주의 법칙을 본받아야 한다. 우주 자체가 운행될 수 있는 그 무한한 파워를 소우주인 인간이 공명 효과를 힘입을 때 인간에 의하여 우주 초염력이 크게 증폭되어 작용한다. 강한 생각에 의한 상념과 의지 또는 혼신의 힘을 집중하여 초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한시라도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의식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이는 의식 세계의 집착을 지나치리만치 치중하며 살아간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 세계의 관심은 당연하다. 이제는 무의식 세계인 자기 안에 잠자는 물속에 잠긴 부분인 국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무한한 에너지 확충을 위한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오관으로 감각되는 유한 에너지의 차원을 제대로 알아채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수련하여야 한다. 또한 무한 에너지의 생활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언제나 맑은 심성과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투명한 자기관리에 힘써야 한다. 항상 명랑하고 쾌활한 밝은 생활을 통하여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를 확충할 그 전진기지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가 크다.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 확충은 자신이 능력을 배양하면 누구나 곧바로 경험할 수 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온유하고 겸손하며 위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위하는 참 마음으로 성실히 산다면 이미 자신 속에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가 확충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상당한 수준의 우주 초염력 파워를 선보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생각이나 마음으로 나는 우주 초염력을 힘입어 무한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우주 파워를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무형세계와의 조화와 지속교류. 인간에게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우주는 보이는 유형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가 실제한다. 에너지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는 영들과 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유형적인 유한한 자신이 무형적인 무한한 세계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 시너지 효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세계와 무형세계의 선한 존재 등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지속적인 교류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가능성을 선순환으로 조화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무형세계와의 조화와 지속, 교류에 자신을 투입할수록 좋은 결과를 이루어 유무형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 이런 사례는 자신의 신앙적 대상과 연관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유형적 존재와의 대가족화 확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대신관계와 유형적인 보이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또는 동식물이나 사물과의 대물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때 자신의 관계성을 넓힌 삶일수록 발전하고 향상된다. 자기 축소의 삶을 용납하기보다 분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은
발전적인 삶을 지향할수록 자기 가치가 빛난다. 무엇보다 가깝게는 자신의 마음과 몸의 조화,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 부부간에도 2인 삼각 경기처럼 공동 운명으로 화합할 때 가정의 평안이 깃든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도 지구 대가족으로서의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서로가 심정과 정을 잘 주고받아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감싸며 도움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서로에게 좋은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당연히 서로를 관심과 배려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이기보다 지구촌의 인류애로 서로를 대할 때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만물에 영장된 인간의 가치를 더하려면 만물, 즉 동물, 식물, 광물할 것 없이 유형적인 존재들과의 대가족화 확대와 확산을 위한 나눔과 베풀매 자세로 살아야 복되다. 수평적 상생상호상이 생활 실행.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이며 수직적인 상명하달식의 지배와 복종의 위계 관계가 힘을 발휘했다. 물론 현실에서도 군림하는 수직 구조의 사고와 행태가 엄연히 실제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탈적인 그릇된 사례도 있다. 특정인의 수족이나 하수인이 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는 속히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남자와 여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등의 명령과 복종하는 관계는 지향되어야 한다.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람을 느낄 행복이 어떤 환경 요인들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문제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인격이나 가치 등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남녀의 관계도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관계가 서열과 우열의 차별에서 동반자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의 시대 적응을 위해서는 물과 같이 수평적으로 채워주는 나눔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은 낮은 곳, 높은 곳, 비스듬한 것까지 모두를 수평화시킨다. 이렇듯 인간도 다양한 삶의 현장과 크고 작은 공동체 활동에서 인격 가치는 수평 관계라야 한다. 전근대적인 수직 사고와 태도는 지양하고 수평적인 사고와 행동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모성의 사랑과 같은 자애심이 스스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베풀고 싶은 마음, 위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상대를 도와주려는 마음, 본바탕의 근본과 기본 자세가 우러나야 한다. 살만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상생상호상의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식에 너 죽고 나 살자의 생사를 건 경직된 경쟁을 뛰어넘어야 한다. 경쟁하고서도 서로를 축복해줄 수 있는 즐거운 경쟁, 즉 윈윈의 서로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함께 멀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해주며 선의의 경쟁자를 오히려 잘되게 해주려는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평안의 선물을 안겨준다. 그러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실행한다면 서로가 잘 살고 감사가 넘치는 신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서로 살며 서로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는 상생, 상호, 상의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로를 즐겁고 행복한 축복받은 삶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길이기에 그런 것이다. 무한 능력 개발과 미래 가치 향상. 과거에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언제 졸업했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학력보다 실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빠른 속도의 변화는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낡은 정보로 전락해버리기 일쑤이다. 우리는 오늘의 정보 역시 내일은 또 필요가 없는 정보로 사장되어 폐기할 만큼 숨 막힐 정도의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속도와의 경쟁이 승패를 좌우하는 세상이다. 인공지능 AI가 대세이지만 정보의 오류가 심히 우려된다.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속도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식정보의 첨단 시대에는 갈수록 정보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IT, 가전제품 등 첨단 제품도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을 양산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구형이나 중고로 전락할 만큼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세상에 대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AI, 인공지능이 대세가 된 세상이지만 그래도 만물의 영장,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 인간의 능력 개발은 무한하리만치 가능하나 실제는 겨우
빙산의 일각 정도의 개발에 머무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근래에는 챗GPT 등 오픈AI의 난립으로 정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배한 상태이다. IQ가 대세인 시대에서 EQ가 대세인가 싶더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IQ, EQ, PQ, DQ, GQ, MQ, CQ, SQ, BQ, FQ 등 참으로 다양한 지수 경쟁력을 요구한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과거 능력만 믿다가는 낙오되기 십상이다. 자칫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두단히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의 뒷공문이나 따라가기도 버겁다. 잘 나가던 사람도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치열한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자기 개발에 태만하거나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변화대응력에 둔감하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의 정체와 외소로 현실과 미래의 실패자,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낙인 찍히고 만다.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투입하는 혼신의 정성에 비례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무한능력 개발을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부단히 찾아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도 한결같은 능력 개발로 미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고 반복을 잘하며 새 일을 찾기에 힘써서 삶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구사해야 한다. 자기의 무한능력 개발을 통한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 해오던 방식에 플러스 알파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매사 새로움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을 일구는 삶을 펼쳐가야 한다. 앞으로는 평생 직장은 물론 평생 직업도 보장되지 않는 세태가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자기만의 확실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취미와 특기를 겸한 전문 역량을 길러야 한다. 평생 일자리를 어쩌면 부업이면서 주업이고 취미이자 생업이 될 깜짝 놀랄 노하우의 주특기를 지닌 전문가로서의 그 분야의 프로가 되어야 한다. 기필코 무한능력 개발을 이한 투입으로 미래 가치를 높여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능력자로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전성기만 통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닌 평생 일자리 걱정 없이 전천후로 통할 전문가가 되어야 행복한 일자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이수와 참자유의 경험 축적. 세상은 분명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아쉽게도 사람이 사는 곳곳에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오만, 방자, 혈기, 이해관계 등으로 싸움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상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서 같이 살고 싶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태는 여전히 각박한 인심과 서로의 무관심하다. 차갑고 냉랭한 찬바람이 세상 곳곳에 팽배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맥없이 지치게 한다. 세상은 분명 좋은 사이와 정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세상은 갈수록 불신과 위험스러운 불안한 현실임을 자각하고 성찰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기에 모두가 가치가 있으며 귀하다. 어느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남이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는 교만, 자만, 오만으로 꽉 찬 모습이라면 칭찬보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귀하고 소중하다며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은 업신여기며 과소평가하는 사고나 행태로는 친한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남을 인정할 때 내가 인정될 수 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할 때 남도 사과를 하는 것이다. 내 탓을 인정할 때 상대방도 반성하며 해결책이 생긴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나 애교로 봐주길 원하고 상대에겐 가차없이 스캔들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결과는 반드시 맺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맺히면 얽히고 설켜서 원만할 수가 없기에 풀면서 살아가야 한다. 사실 맺힌 사이는 먼 사이이기보다는 가까운 사이다. 자칫 친한 관계가 원수도 될 수 있고 멀어지거나 맺혀서 소원한 관계도 된다. 맺힘 그 자체가 문제이고 불행인데 문제를 안고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은 맺힘을 풀고 화해할 때 참으로 가치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풀린다. 우리는 싫고 미운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세를 가질수록 인격자라 할 수 있다. 내가 작사한 오직 사랑에도 천생연분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은 오직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란 가사가 있다. 품는 것은 그릇된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는 다르다. 참으로 품는 마음은 사랑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상대를 품어주는 삶은 진정으로 화해하는 승리자의 자세이다. 생활을 풀고 품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참으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기쁨으로 거두는 삶은 자기희생이 따른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 상응한 기쁨을 얻는다. 참다운 기쁨은 대가 없이 그냥저냥 오지 않는다. 숱한 어려움과 시련, 난관, 환난 등을 극복한 터 위에서 맛볼 수 있는 감사와 은혜의 선물이다. 이때 비로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참다운 자유인이 되려면 항상 풀고 품어 기쁨으로 거두는 생활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나의 해외 이수가 탄생하기까지의 사연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이다.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을 추억으로 간직한 가운데서 얻은 큰 결실이다. 사실 숱한 스트레스와 아픔, 고통을 극복한 뒤에 얻은 산물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심하여 어지러움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 결과로 얻은 교훈과 깨달음으로 받은 큰 은사는 곧 해외 이수를 터득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식과 지혜 창조 생활의 극대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선비나 지식인에 대한 폐쇄적인 선입관이 강했다. 그만큼 자만, 교만, 거만, 오만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여 관계하는데 거부감과 부담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현실의 지식 정보화 사회는 자신이 하는 분야의 일을 혁신하고 개선과 변화로 더 부가가치를 높이길 힘쓴다. 더 나아가서는 폭넓은 지식 나눔으로 전문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회공헌에 힘쓰는 지식 보편의 열린 시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식하면 다분히 책이나 교육, 정보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폭넓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 지식이나 지식인이 되는 것. 이것을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 다분히 인간 중심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나 지식인이라면 결국에는 한계 봉착과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지식만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며 운영, 관리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경영도 사람이 만든 수치상의 통계나 자료, 노하우 등 종합적인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뻔히 보이는 유형에 유한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지식의 무형 세계화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때 지식의 무한 발전과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참다운 지식은 무형의 혜택까지 밑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우리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체에게 행운을 안겨주는 경우를 매스컴이나 각종 사례에서 경험한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큰 은혜이다.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생활을 지향하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몰입하여 힘쓰면 얻어지는 은혜이다. 올바른 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같이 지속하여 주어지는 은사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지식으로 부를 얻든 지혜로 명예를 걸머쥐든 자기관리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술수나 간교한 교원, 꼼수, 변칙적인 기교, 반칙 플레이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지식과 지혜라면 그 생명력이 짧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천륜과 천리, 인륜과 법리를 중시하며 모든 일을 사심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공사를 분별해야 한다. 항상 진실과 정직을 도리로 바른 삶이어야 지식과 지혜가 더 좋은 향기를 오래 풍길 수 있다. 스스로 일신후일신하며 지식과 지혜인으로서 충분히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 창조 생활이 극대화하면 형형색색의 무지개 같은 아름다움이 조화된 빛나고 멋진 삶의 향연이 가능할 것이다. 자연 만물 세계 합일과 본래 생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식물, 광물과 차원은 다르나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소성을 그 차원은 낮으나 동식물, 광물도 가지고 있다. 우주나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동물이나 식물, 광물도 자체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 공존하며 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삼라만상에서 배울 것은 너무 많다. 애완동물의
관한 관심의 고조는 사람 못지않을 반려동물로까지 사랑을 이어간다. 식물을 좋아하여 실내외의 작은 정원을 꾸미며 보람을 얻기도 한다. 사람, 동물, 식물, 광물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의 조화를 삶의 교훈으로 익히며 인격적인 성숙을 지향한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색깔이나 향기, 생명력, 푸르름과 싱싱함, 단풍과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사계를 일깨운다. 삶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터득은 자신의 인격도야로 이어진다. 취미나 전문으로 수석을 모으는 보람도 삶에 활력을 준다. 우리가 건강보조품으로 선호하는 금, 은, 동, 옥 등은 인체의 파동과 조화의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갖가지의 천연광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과 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훼손은 지양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부메랑임을 자성해야 한다. 주관하고 주관받는데 불편보다 좋아하는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이롭다. 인간이 자연을 선용하면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악용하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됨은 당연한 규결이다.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사람이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가슴 아파도 안 된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인간과 광물 등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결코 독이나 화, 그리고 원한이 맺혀서도 안 된다. 기꺼이 감사하며 재물처럼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면 그 세계야말로 이상적인 세상일 것이다. 그런 선순환적인 먹이사슬이라면 그 자체가 환상적인 아름다움이고 순리이다.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계의 소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의식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되듯 인간과 자연계가 합일의 경험을 확대하면 엄청난 에너지 파워를 증폭할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계의 인위적 조작과 가공이 없는 자연 그대로를 잘 보존한다면 공해는 상상 이상으로 감소할 것이다.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는 생활을 기준으로 살 수 있다면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살 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근본과 기본 생활의 영천화 자세. 그 무엇이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근본과 기본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향상으로 진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지듯이 원인이 된 근본과 기본이 옳아야 그 결과도 만족할 결실을 얻는다. 근본과 기본을 제대로 잘 시행해야 뜻하는 일도 잘 된다. 만약 근본과 기본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그 결과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근본을 알고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인간을 창조한 뜻에 맞게 본분을 지킬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또한 사람의 지혜나 지능이 향상되고 시대가 변해도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잘 모시고 생활한다면 본되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야말로 효가 바로 설 수 있다. 가정에서 효와 사랑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세상사가 부질없어진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근본과 기본은 유지되어야 한다. 위아래를 아는 근본과 기본, 뿌리와 줄기, 가지를 아는 근본과 기본의 자세는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태수영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왜 이런가? 현세가 왜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연해버린 악의 범람과 범죄와 전쟁이 인간과 자연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무질서와 혼돈으로 종말을 재촉하듯 품격이 떨어진 삶을 향해 줄다름을 칠까? 그런데도 왜 이런 불의한 행위를 막을 힘은 갈수록 약화하고 다양한 종교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도는 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근본을 회복하고 기본을 지키며 배려의 성심을 다해야 한다. 마치 빛의 혜택이나 물의 흐름과 공기가 모두에게 생명을 살리듯 서로를 도와야 한다. 편견과 편애가 없이 예외 규정과 특별히 적용하는 편법과 술수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힘없어도 소외가 없는 평안과 자유와 넘치는 평화가 깃든다. 사람이 제대로 성숙한 근본과 기본 생활이 본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유와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이 세상의 평화는 유언하지만 이기심으로
제자리를 잃은 것들이 이 탓이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회복해야 실현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움은 사람들이 근본과 기본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과 기본을 회복하는 인간 공동체가 된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삶을 안겨줄 것이다. 사람들이 근본과 기본 삶이 샘물처럼 솟아날수록 행복과 기쁨이 더할 것이다. 근본과 기본 삶이 자연스럽게 실행되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매사 잘 되는 좋은 기운의 에너지 파동 코드가 입력되어 순풍에 돛단 듯이 인간만사가 선순환의 삶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자기주문 실행하기 10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신과 배우 역사, 중심생활 일상화, 우주 초염력과 무한에너지 확충, 무형세계와의 조화와 지속교류, 유형적 존재와의 대가족화 확대, 수평적 상생상호상이 생활 실행, 무한능력 개발과 미래가치 향상, 해외 이수와 참자유의 경험 축적, 지식과 지혜 창조 생활의 극대화, 자연 만물 세계 합일과 본래 생활, 근본과 기본 생활의 영천화 자세. 이렇듯이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매사 자기 주문하기를 부단히 시도한다. 이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에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꿈들이 압축되어 있다. 건강, 물질, 지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주문 읊조리기를 반복한다.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 쉼 없이 음미하고 또 외운다. 간절한 주문은 원하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배달된다. 바라는 꿈과 목표에 온 정성을 투입하면 꼭 이루어진다. 생각부터 실행까지 집중하면 주문의 현실화로 다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깃들 틈은 생각조차도 말아야 한다. 꿈은 꼭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오매불망이면 그리 된다. 자기 주문 실행하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다거나 어렵다고 흘려보내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자기만의 주문을 만들어 그대로 꾸준히 실행하면 어느샌가 자신이 그리던 그 모습의 주인공이 곧 변화된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 소설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려서부터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동경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바로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듯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드높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자신의 맞춤, 자기 주문 실행하기 10가지를 적용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다. 또한 주변에 인연된 사람들까지 더 좋고 더 나은 복된 운명을 창조할 수 있길 소망한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